안녕하세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정리해드리는 백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강조하시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멍하거나 하루 종일 피곤하시진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수면 자세, 그 하나가 실제로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자면 심장도, 뇌도, 폐도, 위장도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수면 자세와 심혈관 질환 발생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잘못된 수면 자세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수면의학회의 2020년 연구 결과에서는 수면 자세가 뇌척수에게 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척수액은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이 순환이 방해받으면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가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서울 소재 5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함께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똑같은 수면 자세를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김모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새벽 3시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밤새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는데 바로 이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꼭 피하셔야 할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와 함께 각각의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의사들이 권하는 황금 자세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는 밤새 꼼짝 않고 자는 자세입니다. 나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들은 원래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저하됩니다. 2018년 대한정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하지 정맥 내 혈류 속도가 평소의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때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으로 숨막힘과 가슴 통증을 유발하고 뇌로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 야간 혈전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이 지난 5년간 35%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전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해결법으로는 잠들기 전 가벼운 발목 운동을 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너무 꽉 끼는 잠옷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자세는 오른쪽으로만 자는 자세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게 심장에 덜 부담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위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기 더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져서 역류성 식도염이 더 잘 생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의 2021년 연구에서는 오른쪽 수면 자세를 지속할 경우 위식도 역류질환의 발생률이 좌측 수면 대비 2.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62세 박모 씨의 사례를 보면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 때문에 새벽마다 속쓰림과 쓴맛이 올라와 잠을 설치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염과 함께 식도 하부의 미란성 병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오른쪽 수면 자세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자꾸 트림이 나오거나 목이 칼칼하고 쓴맛이 올라온다면 이 자세를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 위험한 자세는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혀와 모관의 연조직들이 탄력을 잃고 무거워집니다. 반듯하게 누우면 중력 때문에 이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의 2020년 데이터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47%가 경증 이상의 수면무호흡을 겪고 있으며 이 중 62%가 앙화위, 즉 반듯한 자세 수면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69세 최모 씨는 평생 반듯하게 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밤에 코골이가 심해지고 자다가 숨이 멎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시간당 32회의 무호흡이 발생하는 중등도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수면무호흡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소가 뇌와 심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낮에 졸림,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UCLA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을 가진 65세 이상 성인의 치매 발생률이 정상군 대비 1.8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은 훨씬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베개를 여러 개 겹쳐서 자면요, 목이 과도하게 꺾이게 되죠. 그러면 목을 지나 머리로 가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눌리면서 혈류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베개 높이가 15cm를 넘을 경우 뇌혈류량이 현저히 감소하며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67세 이모 씨는 오랫동안 높은 베개를 사용해 왔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 편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아침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목 부위 혈관의 협착과 함께 뇌혈류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베개 높이를 낮춘 후 2주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 그러니까 시자 형태를 살짝 유지해주는 7에서 10cm 높이의 베개가 이상적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이 자세는 정말 위험합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90도 가까이 꺾이고 가슴과 배가 눌리면서 폐와 심장이 압박을 받습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며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게 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의 2019년 연구에서는 복아 위, 즉 엎드린 자세로 잠들 경우 폐활량이 평상시 대비 25% 감소하며 혈중 산소 포화도 또한 평균 3에서 5%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72세 정모 씨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벽에 자주 깨고 숨이 답답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 나이에 비해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목 디스크 초기 증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목뼈에 지속적인 비틀림을 가해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절대 해선 안 되는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는 게 가장 좋을까요? 국내외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왜 황금 자세인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옆으로 자는 자세는 여러 면에서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첫째, 위산 역류를 현저히 줄입니다.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좌측하위 수면 시 위식도 역류 횟수가 우측하위 대비 평균 67%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심장과 폐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정렬해 줍니다. 심장이 우리 몸의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가슴벽에서 약간 떨어져 더 자유롭게 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큰 폐가 위쪽에 오면서 호흡이 더 원활해집니다. 셋째, 기도 확보에 유리합니다. 옆으로 누우면 혀와 연조직들이 중력에 의해 한쪽으로 이동하지만 기도를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수면센터의 연구에서는 치과의 수면 시 무호흡 빈도가 앙화의 대비 50%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뇌척수액 순환을 도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의 2015년 연구에서는 치과의 수면이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림프계 순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왼쪽으로만 눕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다리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허리의 정렬이 자연스러워져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목에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받쳐주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7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과 어깨 사이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정도면 됩니다. 또한 허리 뒤쪽에 얇은 담요나 작은 베개를 받쳐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에 뒤척이더라도 다시 왼쪽 자세로 돌아오기 쉬워집니다. 팔 위치도 중요합니다. 아래쪽 팔은 베개 밑으로 넣지 말고 가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위쪽 팔은 몸 앞쪽에 편안하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 압박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70세 강모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오랫동안 반듯하게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수면무호흡과 아침 두통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권한 왼쪽 치과의 자세로 바꾸고 적절한 베개와 쿠션을 사용한 결과 단 2주 만에 코골이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수면다원 검사에서도 무호흡 지수가 절반 이상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왼쪽 자세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자세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깨 관절염이나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쪽으로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자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입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너무 건조하면 기도가 마르면서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구류 선택도 중요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탄력을 잃어 척추 정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잠들기 전 루틴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호흡,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운동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잠들기 4시간 전까지 마치고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만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깊은 잠을 촉진하고 수면 호흡도 개선시킵니다. 만약 이미 수면 장애가 심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양압기 치료나 구강내 장치 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은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일기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든 시간, 깬 시간, 수면의 질, 컨디션 등을 기록하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간단한 노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5가지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밤새 꼼짝 않고 자기, 오른쪽으로만 자기, 반듯하게 자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그리고 엎드려 자기. 이 5가지는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대신 왼쪽 옆으로 편안한 쿠션과 적절한 베개를 활용해서 자세를 잡아보세요. 실제로 이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낮에 졸음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 불량이 개선되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졌다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들이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고 매일 아침 개운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전문의들의 의견과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수면 자세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잠이 보약이 되려면 꼭 지켜야 할 수면 습관 7가지와 함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